여러분, 오늘은 채굴주 중에 채굴주라 불리는 비트팜을 파헤쳐 볼게요. 단순한 채굴사가 아니에요. 사업 모델, 재무, 운영 현장, 그리고 평판까지 전부 다뤄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회는 명확하지만 체크포인트도 많습니다.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비트팜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채굴 및 데이터 센터 운영 회사예요. 전 세계의 채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전력 확보와 효율성으로 수익을 만드는 회사죠. 최근에는 채굴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AI용 캠퍼스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채굴사에서 에너지 데이터 센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비트팜의 수익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비트코인 채굴 수익입니다.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거나 보유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둘째, 호스팅 데이터 센터 운영입니다. 제3자 고객들이 자사시설에 장비를 두고 쓰게 하는 호스팅 비즈니스가 있어요. 셋째, 에너지 인프라 자산화입니다. 자체 전력 계약과 발전 원주로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전력비를 낮추고 이를 전략적 자산으로 삼습니다. 이오는 전력비를 낮추면 채굴 마진이 올라가고 그 인프라를 AI, HPC로 확장하면 채굴, 데이터 센터라는 두 개의 수익축이 생깁니다. 이게 비트팜의 전략적 포지션이에요. 운영 지표가 실제 실적을 말해주는데요. 비트팜은 최근 몇 분기 동안 해시레이트 채굴 연산 능력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예컨대 2025년 초부터 월별 분기별로 운영 해시레이트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와트당 테라해시 효율도 개선하고 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이건 단순 수치가 아니라 채굴 비용 구조가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 해시레이트 증가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생산할 수 있고 효율 개선으로 전력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재물을 보면 재미있는 흐름이 나와요. 매출은 연간 기준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분기별 실적도 개선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매출이 크게 늘었고 트레일링 매출도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상태예요. 또 2025년 2분기에는 비트코인 일부를 현금화해서 KPEX와 운영비 일부를 충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분기 중에는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 적이 있어요. 이건 채굴로 벌어서 다시 회사 성장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보여줍니다. 다만 순이익은 분기별 변동성이 큽니다. 채굴 수익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가장 주목할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AI HPC 캠퍼스 전략이에요. 비트팜은 신규 프로젝트로 대규모 HPC AI 캠퍼스 개발을 추진 중인데 최근에는 맥쿼리와의 부채 패키지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전환하는 등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캠퍼스가 가동되면 단순 채굴 전력 수요뿐 아니라 AI 워크로드를 받아들이는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죠. 즉, 채굴 인프라를 에너지, 컴퓨팅 허브로 업사이클링하는 셈입니다. 먼저 긍정적 평판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전력 확보 역량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확보로 비용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높게 봅니다. 둘째, 운영 확장성이 있습니다. 해시레이트와 호스팅 서비스 수요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 실적 모멘텀이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세 번째는 사업 다각화 시도입니다. AI HPC 캠퍼스 추진은 단순 채굴주에서 벗어나려는 합리적 전략이라는 호평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실적 성장입니다. 최근 매출 성장률과 운영 효율 개선을 근거로 성장주로서의 매력도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은 비트팜을 단순 채굴주가 아니라 미래형 에너지 컴퓨팅 회사로 재평가하고 있어요. 반면 우려도 명확합니다. 첫째, 지역별 사회환경 이슈가 있습니다. 과거 파라과이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 과정 중 소음 주민 피해 논란이 발생한 바 있어요. 이건 현지 규제, 이미지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해 보여도 허가, 운영비 법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어요. 둘째, 경영 리스크, 거버넌스 이슈입니다. 이전 경영진 간의 갈등과 소송 사례 등으로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영진 교체와 소송은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밸류에이션과 현금이 소요됩니다. 성장 계획을 실행하려면 많은 투자 자금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더라도 KPEX 부담과 잠재적 주식 희석, 부채 증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죠. 넷째, 비트코인 의존성이 있습니다.
AI HPC로 전환 시나리오가 성공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가격의 사업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기회는 크지만 실행 리스크와 지역사회적 리스크, 재무 리스크가 혼재 있습니다. 잠깐 사례 얘기할게요. 몇 년 전 파라과이에서 운영되던 한 채굴 시설은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장비에서 나오는 소음이 문제였고 주민들이 건강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런 사례는 현장 운영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사회와의 관계, 허가 절차, 환경 규제가 전부 영향을 줍니다. 투자자는 숫자만 보지 말고 현장 리스크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비트팜에 대해 의견이 분산돼 있어요. 일부는 성장 잠재력을 보고 목표가를 상향하고 다른 일부는 리스크와 KPX 부담을 이유로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목표가 스펙트럼이 넓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균값뿐 아니라 상하위 시나리오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따른 실적 민감도도 염두에 둬야 해요. 이제 실전입니다. 어떻게 접근할까? 단기 트레이더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만약 단기 매매를 한다면 호재 뉴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고객 확보 등 이후의 과열 구간은 경계하세요. 조정 구간이 온다면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합니다. 손절은 명확하게 설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핵심은 실제로 AI HPC 캠퍼스가 가동되는가와 호스팅 상업 매출 전환 속도입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할 체크리스트입니다. 운영 해시레이트, GPU 호스팅 계약, 전력 계약 지속성, KPX 집행 계획, 현금 보유량 또는 자금 조달 조건 등. 포지션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2에서 5%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급락, 프로젝트 지연, 지역 규제 강화를 가정한 뒤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체크하세요. 요약하자면 비트팜은 전력 확보 능력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채굴에서 출발해 AI, HPC로 확장하려는 회사입니다. 성공하면 채굴 데이터 센터라는 듀얼 엔진을 가진 기업으로 재평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행 리스크, 지역사회적 이슈, 자금 조달 부담 등 현실적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자는 숫자뿐 아니라 현장 리스크와 공시 뉴스를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채굴주나 유사 기업과 비교 분석도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공유해주세요.